하동 쌍계사에서 차문화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차인들이 함께 전통 다도를 체험하고 계승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사찰 투어 등 현대적 감성을 입힌 행사가 더해지면서 차문화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4월 19일 동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100년 학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이 노후된 호연정을 대체할 새 국궁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전통 스포츠 국궁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해군 창선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선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니어 점검원들을 투입해 무상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위험성이 큰 시설 40여 곳을 발굴하는 등 지역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동 야생차는 그 기원을 1200년 전 하동 쌍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생차 시베지가 위치한 쌍계사에서는 자칫 오래된 문화라고 느낄 수 있는 차 문화를 여러 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곱디고 온 한복을 차려입고 수줍은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이들. 2030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프로그램인 나는 절로 쌍계사 편의 참가자들입니다. 1,300여 명의 접수자 중 24명이 뽑힌 건데 이들은 1대1 차담과 사찰 투어, 그리고 쌍계사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1박 2일 동안 즐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차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이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이제 또 불자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이런 문화에 녹아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축제와 같이 겸해서 이런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진행됐던 지난 2023년 처음 열린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한국차의 시작인 야생차 시베지가 있는 하동 쌍계사에서 하동차를 알리고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축제를 만들었고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겁니다. 시베지고 그 차 문화의 맥을 이어온 아주 소중한 자리, 바로 그곳이 쌍계사라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 문화 대축전이 그야말로 차 문화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그 뿌리를, 정신문화의 뿌리를 되새기는. 부처님께 올릴 올해의 첫 찻잎을 따는 개원체다. 그 차를 공양하는 헌다까지. 차와 수양은 하나, 다선일미를 강조하는 건데 한국차의 시작, 근본 도량으로 알려진 쌍계사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깨달음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항상 공양할 때도 감로다를 올리고 우리도 그 감로다를 먹음으로 해서 마음을 씻어내고,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디카시 문학제와 아이돌 그룹의 공연, 차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칫 옛날 사람들의 문화처럼 보일 수 있는 차 문화를 젊은 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가 눈에 띕니다. 차 엑스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며칠 하면서 이 차를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게 청소년들한테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화 행사도 하고. 차문화의 산실이자 원류인 쌍계사 인근에는 싱그러운 초록빛을 자랑하는 하동 야생차와 각종 다원과 다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다원에서 기르고 덕근 차를 한 곳에서 만나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도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축제의 명예 대회장으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김동곤 명인이 위촉됐습니다. 1200년 차 역사를 넘어 그 문화를 여러 세대로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초 하동에서는 천년 차향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와 신생 소형항공사 섬에어가 18일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운항에 필요한 재정 행정 지원과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섬해연은 내년 사천에서 김포, 제주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이후 울릉까지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23년 운항을 멈춘 하이어가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천공항의 재취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고등학교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교 이래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해온 곳인데요. 19일 학내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를 앞두고 김순종 기자가 진주고 100주년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아래 위치한 진주고. 올해로 정확히 100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1925년 4월 문을 연 이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만큼 진주고의 한세기는 근현대 서부경남 교육사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창 때는 한 해 졸업생 중 200명 안팎이 서울대에 진학할 만큼 우수한 학업 성적을 자랑했습니다. 축구 명문으로도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1973년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지금까지도 축구 명문으로 자리하고 있고 숱한 국가대표들을 배출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이곳에서 성장해 굵직한 성과를 남긴 인물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송길성 전 SK그룹 회장님, 작곡가 이상근, 이봉조, 이재호 선생님, 서예가 정도준, 그리고 한국 축구계의 홍경구, 조강래, 최진환, 윤빛가람. 졸업생들은 모교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진주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어디 가든 진고인이라고 하면 다 서로가 통할 수 있고. 진주고는 고 김창기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낳은 민족학교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김창기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까지의 이 기간에 특정해 보자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끊이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다는 일들을. 독립과 강복,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뒷받침할 인재를 배출해온 진주고 옆에는 항상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독립, 광복 그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가 하면 크게 볼 때 해방 이후로는 이제는 새나라 건설과 선진조국 건설, 여기에 모든 초점이 100년 동안 우리 진주 시민을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민들이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편 진주고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학내에서 기념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서는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과 학교 축제, 주민과 동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남해군 창선 다낭 지역이 행안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는 기획 디자인과 특화 인프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자체가 기획 디자인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규모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함양군 함양읍 한들거점센터에서 함양 한들상권 먹거리 개발 메뉴 4종에 대한 시식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식회에서는 흑돼지와 함양쌀로 만든 가래떡, 함양파를 활용한 롯떡, 팥떡 등 함양 특산물을 활용한 메인 메뉴와 디저트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시식회는 함양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김혜준 셰프와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송하슬람 셰프가 메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활의 민족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우리 전통 국궁은 올림픽 양궁의 그늘에 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함양의 대표적인 국궁장 호연정은 시설 노후화로 대회 개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함양군이 30년 만에 국궁장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을 탄 사냥꾼들이 호랑이와 사슴을 향해 활시위를 당깁니다. 고구려인의 기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벽화, 무용총 수렵도입니다. 사냥과 전투에서 시작된 전통 활쏘기는 현대로와 국궁이라는 생활체육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궁보다 관역거리가 최소 50m 더 멀고 활의 가늠자도 없어 더 조준이 어렵지만 맞추기만 하면 1점을 동일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궁은 정부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은 종목. 하지만 정작 양궁에 밀려 큰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양의 대표적인 국궁장인 호연정 역시 마찬가지. 지어진 지 30년이 돼 곳곳이 노후화됐고 건물에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경기장이 도로와 붙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매번 통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큰 대회를 하다 보면은 뭐 휴게소라든가 휴식 공간 이런 것도 없고 공설 운동장 안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이에 함양군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스포츠파크 내에 국궁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58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조경 공간 등 부대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설될 경우 시설 노후화로 10년 넘게 치르지 못했던 전국대회 유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함양군 대회 이미지 향상에 국궁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회비를 받지 않는 등 신입 회원 유입에 최선을 다할 방침. 소외돼 왔던 우리 국궁에 관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 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이 꿀벌 집단 폐사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폐사 원인 및 산업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과 피해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간 유통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남해군 창선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신선도가 큰 장점으로 꼽히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동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의자와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야외 공간. 바다를 품은 전망까지 흡사 유명 관광지의 고급 카페를 연상케 합니다. 내부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남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창선 고사리부터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멸치를 활용한 액젓까지 다양한 먹거리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남해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됐는데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하장과 창고까지 함께 조성된 복합문화센터로 운영되는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농가들의 판로 확대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 오다 가다 사가지고 싸게 해서 먹으면 자기들도 좋고 농민도 좋고 남해군에서 여기다가 로컬 푸드를 만들어주니까 이 소농들은 너무 좋죠. 최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런 게 싱싱한 거 좋은 것도 많고 또 여기 와보면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님들 많이 데리고 같이 왔어요. 농산물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지역 축산물과 수산물, 반찬 코너도 속속 들어설 계획. 특히 남해군 관문에 위치한 매장의 지리적 특성으로 앞으로 남해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 진행될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로 접근성은 지금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천포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삼천포 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런 길목에 있다 보니 굉장히 관광객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300년 농가가 실제 재배한 신선한 우리 농산물 직접 경험하고 구입도 하고 가시면 군은 이번 시범 운영 과정 소비자들로부터 취합된 개선책을 적극 반영해 정식 개장 시 완성도 높은 매장 운영에 나설 방침. 소비 생활 중 먹거리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5 지역관광 활성화 B2B 교류회에 참가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중화권 대표 여행사와 우리나라 관광업계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해 관광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중화권 주요 여행사와 관광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2024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은 김형석, 최민국 의원과 이상영, 박금자 전 의원, 정상훈 전 전문위원을 비롯해 김양수 세무사, 이진호 공인회계사 등 7명입니다. 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주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하는 기획보도 서부경남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경로당처럼 자체 안전 점검이 쉽지 않은 소규모 시설도 관리원이 해마다 점검하는데요. 이를 위해 시니어 점검원도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경미 기자입니다. 섬세한 리모컨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드론 한 대. 천천히 하늘을 날면서 사천의 한 양로원 건물 외관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내벽에 금이 생긴 건물 지하에선 균열 측정 게이지 부착이 한창입니다. 안전상 우려는 없는지 벽마다 일일이 두드려가며 꼼꼼히 점검이 진행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장입니다. 규모가 작은 그 경로당이랑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위험한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일상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은 전국에 약 8만 개소. 해당 시설들이 여건상 자체 점검엔 어려움이 큰 만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08년부터 무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점검에선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일상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까지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안전점검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도도 높고 아주 장차 앞으로도 보수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에는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약 500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 분야 퇴직자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점검원이 관리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받고 스마트 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거주지 인근 시설 진단에 나서는 겁니다. 제가 점검한 시설들이 보수 보강을 통하여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서 중요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시니어 점검원은 난간 고정 유무와 구조물 변형부터 가스와 전기 설비까지 시설물 전 분야에 걸쳐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도 진행합니다. 시니어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족한 점검 인력 확보를 통한 시설 안전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시니어 점검원이 약 2만 7천 개소를 점검했는데 관리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위험성이 큰 시설 40여 곳을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장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촬영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성경방송 화이팅! 18일 낮 12시 50분쯤 진주시 상대동 인근 한 건물의 외벽 일부가 바람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 문제로 한때 거리가 통제돼 교통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하동 하상정에서 전국 궁도 종별 선수권 대회가 개회했습니다. 대한궁도협회와 경남궁도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전국 남녀 궁도 승단 대회와 공동 개최됩니다. 한편 대회 개회식에 앞서 대한궁도협회는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200만 원의 성금을 하동군에 전달했습니다.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와룡산 용두 활공장 및 삼천포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사천 상공을 누빌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종사부와 여성부, 단체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살펴보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남호 정태기 선생을 중심으로 아들과 손녀, 자부가 함께 여는 3대가 함께하는 미적 대화, 특별한 그림전이 4월 2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남호 정태기 선생은 90평생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그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자질을 배양해줄 여건이 못 되는 시대 상황 속에 살았던 정태기 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력 등에 소개된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고서 혼자 습작하며 꾸준히 그려왔던 이 정태기 선생의 그림들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남호 정태기 선생의 자녀들이 구순이 된 부친의 작품들을 정리해 한자리에 전시하게 됐는데요. 정태기 선생뿐만이 아니라 개천미술대상전 심사위원까지 역임한 차남 정종영 작가와 미술 강사로 활동 중인 손녀 정재희 작가, 한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한 자부, 서민정 작가 등 3대가 함께 모여 특별한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구순의 인생이 전해주는 삶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3대가 함께하는 미적 대화들은 어떤 의미일지 감상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전시는 조금 전에 소개한 정태기 선생의 차남, 정종영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생성과 환원의 조형이라는 제목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4월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작가는 줄곧 조형과 관련해 관념인식과 관념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주제에 매달려 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찰과 상상은 언제나 자연적이었고 인간 삶의 가치와 이상에 관한 것들이었다는데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정종영 작가는 캔버스의 유화나 아크릴릭, 화선지나 장지를 활용한 회화, 전통적인 서예, 브론즈나 철 합성 수지, 레디메이드 미디어를 활용한 입체 등의 방법으로 인간성 회복, 생명의 존엄성, 환경 문제, 인권, 젠더 등 여러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이러한 시도가 관람객들로 하여금 단순한 감상을 넘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며 궁극에는 미술의 진정한 민주화와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웃도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진주와 사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오후에 비 소식 있는데요. 서울은 14도에서 19도, 세종은 15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연간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각각 밤 11시 40분과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는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화요일 오전부터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